잠시 후 2시 10분부터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나시면서 가볍게 부담 없이 같이 동참하셔도 됩니다. 기자회견이 실시되기 전에 잠시 연속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르시고 와이엇이 뭔지 블랙햇이 뭔지 넷세라가 뭔지 짓세라가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각자 생활이 있으시다 보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모른다고 누가 탓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5천만이 하나로 한 방향으로 뭉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국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일명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예를 들어서 각 국가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병풍 속에 실질적인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들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칭하면 그것을 영문으로 대략 범용으로 표현하면 미국에선 카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딥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나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림자 정부가 뭔지도 모르고 넷세라가 뭔지도 모르고 짓세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관없어요. 국가의 운명을 앞에 놔놓고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즉 다시 표현하면 영이 맑으면 돼요. 정직하면 됩니다. 순수하면 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뒤를 같이 손잡고 동참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어요. 오늘도 광화문 광장 주변에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그 집회들은 지금 구국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가두리 집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집회에서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림자 정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넷세라가 뭔지 짓세라가 뭔지를 모르는 집회는 진실한 집회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의 판 자체가 지금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블랙캣 쪽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좋은 방향 쪽으로 중심에 있는 나라가 USA 미국입니다. 예를 들면 USA라고 그러면 1월 20일 이전을 통합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1월 20일 이전에 미국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국 주식회사였습니다. 미국 주식회사였었다라는 겁니다. USA 인컴포레이션이었었다라는 겁니다. 1월 20일부로 올해 1월 20일부로 미국은 정상적인 USA가 된 겁니다. 워싱턴 DC에 미국 주식회사 CEO가 USA에 미국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그림자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전 세계를 컨트롤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그만치 근세만 따져도 몇 년이냐? 자그만치 154년 동안 그러해 왔다라는 거예요. 1871년부터 미국 주식회사 CEO가 전 세계를 컨트롤해 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냐?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네 가지 헤게모니 중에 첫째가 기축통화입니다. 달러라는 겁니다. 달러가 얘들의 헤게모니였었어요. 그리고 석유, 에너지의 원천인 석유였습니다. 또 전 세계 무역 항로를 얘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기 체계, 뉴클리어, 핵을 얘들이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딥스테이트의 헤게모니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은 어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걔들은 일 안 하고 배를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1월 20일 전까지 미국이었었습니다. 미국 주식회사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축통화가 바람직하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것이 본위제입니다. 비본위제에서 본위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71년도 닉슨이 원래 본위제였었는데 이 본위제를 폐지한 놈이 딥스테이트의 하수 꼭두각시 닉슨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일명 금태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전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의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의 기본은 본위제입니다. 본위제예요. 한국은행에 100톤의 금이 있으면 100원만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 딥스 기준에서 보면 연준, FED 얘들 기준에서 연준에 1000톤의 금이 있으면 1000달러만 발행해야 되는 것이 본위제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본위제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탱크를 1000대 사고 싶으면 두루마리 휴지 풀듯 그냥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푹다 물려서 돈을 벌고 번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달러로 그 휴지 조각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딥스테이트가 154년 동안 전 세계를 컨트롤해왔던 거고 그 빚을 미국의 5경 3천조를 안겨놓은 겁니다. 5경 3천조 38조 달러를 안겨놓은 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딥스테이트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딥스테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1차적으로 EBS 계엄 곧 있을 예정인데 연성이 됐던 경성이 됐던 있을 예정인데 그때 체포 대상이 1차적으로 9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7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대한민국에도 그 1%라고 그러면 9만 명이겠죠? 예를 들면 9천 명이 되겠구나. 1%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자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합니까? 이들이 그림자 정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100원짜리 재산을 물려주는데
50원, 60원을 세금으로 내요. 그 돈이 앞으로의 세상은,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 그 세금이 얼마로 되느냐? 50원, 60원이 50%, 60%가 14% 미니멈, 17% 맥시멈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낙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경제적인 낙원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넷세라 짓세라 세상인 것입니다. 넷세라 짓세라 세상에 사인을 한 것은 2013년, 14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스위스에서 209개국이 사인할 때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의 수장들 내지는 마디마디들은 한마디로 딥스테이트 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스테이트 꼭두각시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일단 1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행사는 제가 육성으로 할 테니까 지금 반주가 안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고요. 자, 차렷, 좀 더 동참하시는 분들 차렷. 자, 서시고 굳게 된 경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개양되어 있는 굳게 되어 경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되어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부터 4절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자, 하나, 둘, 셋, 넷.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이 외져서 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
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와 호국영령과 2016년 12월 9일 탄핵과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에 이르기까지 이름 없이 순국하신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미국 국가 재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나경 선생님 좀.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ies' red clay, the bombs are bursting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e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free.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1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연이어서 2부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 우리 오늘 참석하신 딥스테이트 하우스에 참석하신 애국님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대한민국 수호천사들의 회장으로 계시는 박춘서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엄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지 됩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정직한 나라, 진정성 있는 나라, 진정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이 대한민국이 굳건한 나라로 쓸 수 있게 다 국민 참여합시다.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되기는 저 주사파 종북 세력들 너무나 안이한 정치자들이 정치에 가담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을 진정한 동맥, 진정한
혈맹국으로 같이 가는 이러한 신사적인 선의적인 동맹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못 살던 나라, 지금 경제대국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국민과 정치인, 나라를 건국적으로 세운 이승만 대통령님과 산업의 경제를 이루며 민주화 갈 수 있게 도전을 만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대한민국을 경제대국 한각의 기적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경제대국이 거저된 거 아닙니다. 피눈물이 나도록 밤낮 가려서 싸우고 일한 덕덕으로 대한민국은 한국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경제대국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 정치인이라는 썩어빠진 자새끼들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1달러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LA에서는 2270원에도 바꿔주지를 않는답니다. 어떻게 환율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달러는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다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놓여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미국 대사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에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미군 기지에 젊은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평택 젊은 청년들에게 감사 표시를 어떻게 전해야지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정치인 새끼들 밀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다 저들 뱃돼지 불리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정치할 뿐입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후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 정치인 새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둑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도둑놈들이 다 들어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습니까? 포퓰리즘, 우리가 돈 내푼에 이 나라를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미국 국민들에게 진실한 감사 표시를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할 일은 많으나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USA, Thank you, USA.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춘서 회장님. 올해 우리 박춘서 회장님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90세 되십니다. 90세 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올 4, 5월 달이면, 매년 4, 5월 달이면 미 대사관 저 벽면에 세로 6m, 가로 한 10m 정도 되는 동성애 깃발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동성애 깃발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미국의 변화고 한국 미 대사관의 변화입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랜 세월 동안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대한민국의 동성애 깃발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깃발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탠스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 속에 색깔 중에 남색이 없는 6가지 색깔이 동성애 깃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동성애 깃발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 깨우치신 분들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환경 문제, 기후, 지구온난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누가 그러면은 이렇게 몰고 갔느냐, 전 세계를. 딥스테이트가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를 충실히 수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제1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특히나 남쪽으로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빨리 망합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연설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연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탈출한 나라가 EU 국가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미국은, 깨어난 나라들은 전 세계에 탈원전이 아니라 탈원전에서 선회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각 기업의 관공서의 ESG 부서는 전부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ESG 부서가 각 기업의 경영에 목을 딱 잡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제일 충실하게 수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생산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단가가 높아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고로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자생할 수 있는 자립도가 수출 않고 수출 비중이 75%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이름하여 이야기하기를 수돗물도 95%가 수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원 중에 일명 음식으로 표현하면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한전 기준에서는 분산형 전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산형 전원이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한전은 골치 아파요. 왜? 불량식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딥스의 아젠다를 충실히 수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생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30원 정도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250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담이 전부 다 국민들 부담이고 기업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인상시킨 겁니다. 그것이 국민들 부담이고 기업들 부담으로 되고 기업들 부담이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무엇이다? 불량식품이다. 불량전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어난 제대로 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부 다 접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의 패널들은 셀들은 전부 다 중공산입니다. 중공산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깨어나는 방법은 메인스트림을 피하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접하시면 안 돼요. TV, 신문, 라디오 보시면 본의 아니게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매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전쟁 중에는 국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군인입니다. 군인. 국민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지금 대한민국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끝나길 원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가 전부 다 지금 포퓰리즘 정책에 의한 퍼주기 정책에 대한 빚을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 2세들이 전부 다 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거부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고 일본인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은 국민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펴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빠하는 사람보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펴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포퓰리즘 정책을 펴겠습니까? 공짜는 전부 다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받은 25만 원이 나중에 가서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됩니다. 누구한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좀 발언하실 우리 최재원 본부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딥스테이트 아웃 포럼에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나와봤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보이는 미국 국기가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미국 국기. 저 대상안 쪽을 바라보시고, 반기 아닙니까? 조기 아닙니까? 조기. 왜 조기가 걸려있죠?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셧다운을 했는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다시 재개 리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기의 의미는 뭐냐? 미국 주식회사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딥스테이트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 대사관에 미국 국기가 조기가 걸려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조기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지개 색깔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표시를 했지만 이제는 미국 주식회사는 죽었고 공화국이다. USA 리퍼블릭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을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딥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주물러 왔는데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우리가 쓴 플랜카드를 보면은 네세라 게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세라 게세라를 하기 위한 작업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세라 게세라가 뭐냐? 네세라는 미국 경제 안보 개혁법이고요. 지세라는 세계 경제 안보 개혁법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네세라 지세라 로가 발동이 되면 전 세계에 동시에 합니다. 발동이 되면 우리가 은행에 담보 대출하고 있는 부채 이런 게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 내던 거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 두 가지만 말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미국 주식회사의 은행 시스템이 이거 사기였기 때문에 그 사기 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대출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게세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그 세금도 원래 미국 헌법에는 세금 걷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지금까지 세금을 걷어왔던 게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이때까지 낸 세금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뭐 떼지 않습니까? 그 냈던 세금을 그거를 다 돌려줍니다. 그런 세상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이게 엄청난 일인데 진짜 대변역입니다. 네세라 게세라가 전 세계에 동시에 시행되면은 이제 거리에 노숙자도 없고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 세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권력,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서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해바라기처럼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인 건 아시죠, 여러분들? 예?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 없는 거죠. 한람 참정권 하나 있는데 부정선거를 해대니 우리 주권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를 되찾는 운동이 지세라, 네세라, 지세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딥스테이트 아웃프로는 이 국민들을 깨워서 이 게세라 혁명에 동참하자, 이거를 지금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의 혁명을 응원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대한민국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와서 이걸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에서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을 할 때 탄핵을 2번 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러시아 게이트 뭐 이런 거로 2번을 당했는데 다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7년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뭐 파면 뭐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니고 뭐 파면이라고 그 얼토당토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던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소유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 FBI 국장 전부 기소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목은 뭐냐?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당연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을 이게 국회의원 나부랑이 새끼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했으니 그건 반역행위죠. 안 그렇습니까?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위는 사형입니다. 사형. 예? 그런 놈들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 네세라 지세라 계열에 동참하려면은 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놈들을 다 몰아내야 이 올바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올바른 우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는 좌파가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우파의 가치관을 가지시려면은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죠. 예? 어떻게 윤어게인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놈입니까? 예? 반역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윤어게인 하라고요? 그래갖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이건 딥스테이트를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를 가야 됩니다. 반역자들을 몰아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최세훈 연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크게 함성을 지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정보관 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앞에 애국자님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한중택 목사님 좀 발언 해주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좀 뭐 즉흥적으로 말씀. 한중택 목사님이 좀 준비할 시간 동안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난 세월 동안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을 모르면.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집회들이 지금 현 주소는 외람대입니다만 저게 주도하는 분들 제가 전부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한풀이 집회는 뒷북 치는 집회는 구국이 아닙니다. 적한테 내성만 길러주고 면역력만 길러주는 겁니다. 지금은 한풀이하고 뒷북 치는 집회 할 때가 아닙니다. 적이 있으면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적을 막고 적을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적 뒷공무니에다가 욕해봤자 그 적이 죽지 않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바보냐? 바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가두리 집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집회를 할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한중택 목사님께서 좀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한중택 목사님께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중택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광화문에 나왔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윤 어게인을 하고 있는데 그 윤 어게인 하는 그 자체가 딥스들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딥스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 어게인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얘기 12월 3일 날 계엄령 선언을 할 때에 부정선거 얘기 푸자도 안 나왔습니다.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얘기 나왔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좀 아시면 좋겠는데 윤 어게인 하는 것은 딥스들한테 이용당하는 거고 놀아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요 정말 계엄령 12월 3일 날 선언하고 나서 여러분들 딥스가요 윤석열이로 하여금은 계엄령 떡밥을 줘놓고 여야 국회들한테 바로 계엄령 선언할 테니까 해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 계엄령 선언하고 10분 만에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다는 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딥스가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양쪽으로 다 이의제기 서로 싸우고 훑고 원수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윤 어게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십시오. 부정선거 얘기를 그 다음 주에 계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얘기했는데요. 그 계엄을 12월 3일 날 하고 그 다음 주에 부정선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아십시오. 부정선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정선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이재명이가 가야 될 감옥을 그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아십시오. 왜 딥스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뒤에서 다 조종해서 조작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대통령도 시키고 국회의원들도 시키는데 여러분 부정선거 얘기하면 절대로 딥스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윤석열이가 하는 바람에 그가 이재명이가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 탄핵된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그걸 모르면 딥스들한테 부역하는 거예요. 윤호개인은 문씨나 윤씨나 이재명이나 다 똑같은 딥스의 하수인입니다. 졸기들입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아시면 절대로 윤호개인 부르지지 않을 텐데, 이 윤호개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보수를 갈기갈기 쪼개놓고 있습니다. 딥스들이. 예? 이걸 명확하게 좀 인식하셔야 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부르짖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딥스를 공부하십시오. 딥스를 공부하지 못하니까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종교 사기에 사기당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지난 10월 달 마지막 주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WEA 서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폐주 행위를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다른 소리를 해가면서 성도들을 우롱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WEL, WCC, 로잔대 다 종교 통합,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려고 하는 딥스들의 작전입니다. 그게 WEA고 WCC고 로잔대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며 모든 연합이며 모든 연맹이며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같이 딥스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딥스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지식층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후변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탄소를 줄이자고요? 탄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식물들 죽으면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해서 그 산소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명확한 이것도 딥스들이 이 세상을 옹명으로 줄이기 위한 그 계획인데, 이런 걸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성관의 민주노총 할 것 없이 모든 전 영역에서 딥스들한테 완전히 장악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시면 대한민국은 수년 내에 잘못되면 중국 속국으로 가서 한민족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딥스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전 영역을 장악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민족이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진짜 자손인 천선민족 이 진짜를 없애야 가짜인 그 딥스테이트들이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만이 우리나라 삽니다. 정신 차려야만이 코앞에 와 있는 이 세계가 뒤집힐, 온 세계가 지금 코앞에 천지개벽이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앞에 와 있는 천지
토지개벽 사건이 세계에 뇌사라가 코앞에 와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깁스들은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 보수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게 이의제입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괴멸시킵니다.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깁스들이 뒤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윤호개인 아닙니다. 윤호개인 부르면 깁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깁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윤호개인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내는 애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국한다고 하시면서 깁스를 알지 못하면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망국하는 겁니다. 깁스 공부하십시오. 깁스를 알아야 합니다. 홍준태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립하고 있는 부분은 손계문 TV라고 있습니다. 손계문 목사. 기독교 신자분들은 특히나 손계문 목사님 유튜브를 보세요.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손계문 목사님, 젊으신 분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러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가 우리 조국 근대화의 기수의 수장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8돌 탄신일이었습니다. 그 탄신일에서 가족 대표로서 구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발언을 하셨어요. 연설을 하셨어요. 아주 짧게 하셨죠. 그 짧게 하신 연설의 서두에 앞부분에 뭐라 그랬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빌어서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5,100만 국민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뭉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뭉치느냐가 관건이에요. 포스트가 누구냐? 포스트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일명 좌익들을 제외하고 우익분들은 자칭 본인이 우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명 윤어게인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윤은, 노는, 이는 딥스테이트 하수입니다.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딥스테이트 하수로 뭉치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안고, 여기가 미 대사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 현수막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5,200만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 세계는 Y핵 때 블랙핵 간의 전쟁 중에 있고 그 Y햇의 중심 국가는 미국이고 1월 20일 이후에 미국이고 블랙햇의 중심 국가는 일명 배수진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못 차리는 이유는 메인스트림을 맹추종한다라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보시면 안 돼요. 전쟁 중에 적한테 점령당한
메인스트림에 중독되고 메인스트림을 맹신하는 것은 매국행위입니다. 매국행위예요. 이것이 주소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적이 먼저 점령해서 1차적으로 석권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TV, 신문, 라디오,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적들에 의해서 TV, 신문, 라디오가 전부 다 점령당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정한 딥스테이트 아웃을 외치는 단체방에 들어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내각 장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뒷북치는 것은, 한프리성의 집회는, 한프리성의 목성 높이는 것은,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결국은 본의 아니게 배국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풀이 한다고 해서 버스 지나간 후에 손 들으면 그놈의 버스가 섭니까? 버스가 섭니까? 그것은 한풀이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적한테 경종만 울려준다라는 거예요. 적한테 내성만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딥스테이트가 무엇인지, 넷세라 짓세라가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애국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사심이 있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전쟁 중에 사심을 내세운다? 그것이 이 안타깝게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들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앞에 현수막, 애국자분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분들은 딥스테이트를 모르시고 넷세라 짓세라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번역은 되겠지만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 미 대사관에 계시는 대사 대리 이하 대사관 임직원들이 보시라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대형 유튜브에서 MSM 패널이라고 나와 있는 각계각층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나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전부 다 서치한 바로는 99.9%가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릅니다.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르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수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박사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문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유튜브를 보고 그런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고, 여러분들 가정한테도 마이너스고, 나라한테도 마이너스입니다.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딥스테이트 아웃을 외치는 이런 기자회견에 사실은 제대로 된 유튜브들이 와서 경쟁적으로 취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생계형 유튜브, 좋게 얘기하면 생계형 유튜브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했다가는 제재를 받을까봐.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0.1%나 되려나? 그러다 보니까 구독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일명 애국한다면서 애국 유튜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던 흥하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유튜브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다고 절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그림자 정부가 무엇이고, 딥스테이트가 무엇이고, 넷세라가 무엇이고, 근본이제가 무엇이고, 운본이제가 무엇이는 걸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복잡하다 그러면 저희 단체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10시간 공부할 거 1시간으로 압축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에 의해서, 즉 정치권 딥스 하수들에 의해서 노태우 정권 말기부터 대한민국에는 정체성과 성향을 같은 맥락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켰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전자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당 이론이 적용이 된 겁니다. 즉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상과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체성에 대한 표현 자체는 좌익과 우익으로 구분됩니다. 사상과 이념을 보수니 진보니 국민들한테 각인시킨 것이 노태우 정권 말기 때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정권들은, 탄핵되지 않은 정권들은 어떻다? 전부 다 딥스 꼭두각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TV에서 교수가, 박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안보 연구원에 근무한다는 사람이 우익이다 라고 표현 안 하고 우익을 보수라고 얘기하고 좌익을 진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집에 가서 애기 봐야 될 존재들이에요. 정체성이 뭔지, 성향이 뭔지, 딥스테이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국민들한테 정체성과 성향을 혼돈시켜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장 맘다니가 당선됐을 때, 당선이 예정됐을 때 맘다니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를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은 뭐다? 딥스 꼭두각시 언론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석에서 오늘 광화문 광장에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하나 얻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체성하고 성향은 엄연히 구분된다. 성향은 그것은 무엇이냐? 저게 젊은 사람이 자전거만 타면 페달을 엄청나게 밟아요. 그게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확대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좌익입니까? 진보가 좌익입니까? 아니에요. 성향하고 정체성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몰라요. 저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된다? 내년 6월 달에 사회주의 체제로 바뀔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 전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지속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방식 자체는 체제가 바뀌면 불법이 됩니다. 이것이 체제예요. 국가 헌법의 자유, 진실, 정의가 체제의 기본 근간입니다. 자유가 위협을 받으면 국민, 성인인 주권자는 목숨을 걸고 누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자예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차이나를 칭해서 중국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얘기합니다. 중국 절대 아닙니다. 중공입니다. 중공. 언제부터
두렁이 담 넘어가듯이 중국이 됐습니까? 중공입니다. 대외적으로 중공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면 그때 중국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걱정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체방에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1개씩, 10개씩, 100개씩. 그런데 그 단체방의 수준 자체가 내가 모르는, 대다수가 모르는 딥스테이트를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딥스테이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맹공격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의 수준들이에요. 내가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고 의문을 가져야 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동구에서 모 식당에서 중공인들 일명 상스럽게 얘기해서 짱깨들 출입금지라고 써붙였어요. 주인이. 그건 주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중공 애들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얘들의 정체성이 좌익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주에서 축제가 있었고 여주에서 중공애들이 복장을 하고 영등포 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않고 행진을 했어요. 군복을 입고. 누구나 봐도 군복이라고 볼 수 있는 매스컴에도 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중공애들이 와서 지금 대한민국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들이 살고 있는 섹터에서 한국인들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CCP, 중공, CCP 이꼴 딥스테이트다라는 거예요. 딥스테이트하고 CCP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맥락이 같다. 딥스의 하수가 CCP입니다. 딥스테이트 하수가 CCP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하고 CCP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딥스테이트들이 중공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공화될까 걱정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딥스테이트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딥스테이트의 전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미회담 결과, 요즘에 쌍방간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견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억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510조 정도 되나요? 2,000억 달러는 200억씩 10년 거치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에 투자하는 거고, 마스가 MASGA 마스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핵 잠수함을 미국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니들이 황무지 상태에서 건설해서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을 승낙할지 말지는 나중에 관계법을 검토하겠다. 그 관계법이 뭐냐? 국제적으로 NPT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무역 및 관세 협정한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지키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거덜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우리 딥스테이트 아웃 포럼에 오시면 전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심플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가게끔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연사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윤어게인의 배후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어게인의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큰일 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뭉쳐지면 대한민국이 딥스의 배수진 국가인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딥스들이 컨트롤한 것이 뒤에서 나름대로 조정한 것이 윤어게인 분위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집회는 집회 뒤에 금전을 누가 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거 모르시고 남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 끝납니다. 나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뉴욕의 버지니아의 뉴저지에 11월 5일날 시장 및 주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 세 개 지역 자체는 전부 다 완전 민주당 딥스 하수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욕의 경우는 예를 들면 자그마치 이민자가 64%예요. 반 트럼프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어떻게 됐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딕 체니가 84세 죽었습니다. 딕 체니가 아들 부시 시절에 부통령으로서 사실은 상황 노릇을 했습니다. 딕 체니는 사실은 딥스의 거두입니다. 딥스의 거두예요. 딕 체니는 딥스의 거두예요. 거두가 딥스 기준에서 보면 별이 떨어진 겁니다. 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딕 체니는 아들 부시 시절에 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인물이 딕 체니입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 말씀드립니다.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금, 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 은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라 저축인데 저축을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올해 지금 100원이 내년이면 85원이 되고 80원이 되고 90원이 됩니다. 왜?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자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은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포럼에 오시고 딥스테이트를 아시면 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해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금은은 본위제가 되면 말할 것도 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상승할 겁니다. 금은은 앞으로 투자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한 달 후에 10% 20%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전 세계 판 자체가 그렇습니다. JP 모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이미 다이먼이 은행장으로 있는 최고 수장으로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은행인데 JP 모건이 엊그저께 형사처벌 6명이 기소됐어요. 왜 됐는지 아십니까? 금값을, 은값을 눌렀어요. 특히나 은값을 눌렀어요. 은을 제일 많이 보관하고 있는 데가 JP 모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이 바보라서 금은에 투자해 놨을까요? 미리 냄새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뭔 냄새를?
넷세라 짓세라 세상이 되고 넷세라 짓세라 세상에서는 본위제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 나라는 브릭스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이 전부 다 그 문을 다 확보해놨어요. 대한민국만 멍청하게 영국의 104.4톤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여윳돈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는 맥락에서 없어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저축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은의 투자 시기 이런 거 어디서 말씀드립니까? 절대 못 듣습니다. 투자 시기는 프리미엄이 제일 빠졌을 때 금은값이 10% 빠졌는데 국제적인 시세가 10% 빠졌는데 대한민국은 20%가 빠졌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10%가 더 빠진 겁니다. 그래서 20%가 빠진 겁니다. 프리미엄이 바닥일 때 매수 시기입니다. 미국이 샷다운이 43일 만에 하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해서 풀렸습니다. 샷다운이라는 의미 자체는 미국 예산이 통과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시스템이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 뿐이에요. 이런 것에 관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샷다운 기간 동안 딥스들이 일으킨 건데 특히나 첩슈머가 주도해서 일으킨 건데 이 샷다운 때문에 미국의 피해는 자그만치 9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2조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는 딥스 하수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는데 활용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J6 하면 전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날 미국 의회 사건, 그것이 J6라고 일명 얘기하는 건데 이 J6를 트럼프 대통령이 종용을 했다라고 한 것이 악마의 편집, 일명 BBC 방송이 했습니다. 그런데 BBC가 어딥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이에요. 그럼 이 BBC는 뭐냐? BBC는 일반적으로 영국 방송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BBC는 영국 방송이 아니라 영국 왕실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BBC의 1.5조의 소송을 제기하겠다. 사과를 안 하면, 공개적인 사과를 안 하면 얘기한 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에서 영국을 갖고 영국 찰스를 만났고 스타머를 만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두 번 다시 거름하지 말게 해라 라는 얘기가 뭐냐? 영국 찰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번에 BBC를 소송한다라는 얘기는 찰스를 경고한 겁니다. 찰스를.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BBC의 1.5조 소송을 트럼프가 발표한 것은 영국의 찰스가 삐딱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찰스를 경고한 겁니다. 찰스 왕을 경고한 겁니다. 잠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명 여러분들 경제적인 측면의 용어를 잘 아시죠? 엑소더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가들이, 자본가들이 전부 다 해외로 떠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전부 다 한국을 떠나고 대한민국에 개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전부 다 이민 가고,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안고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하나가 될 때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안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창살 없는 감옥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혈세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끝나요. 대한민국은 끝나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가슴속에 안고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하나가 될 때만이 대한민국은 한 가닥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군 철수 절대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의 판을 아셔야 돼요. 캐나다의 알버타주가 미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저는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차라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바에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가 지금 미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첫 번째 주가 알버타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좌익 집회를 하는 것 같은데, 미 대사관, 부대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미국과 하나가 됩니다. We together. 대한민국은 미국과 경쟁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구해주는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어게인이나 외치고 앉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구해주되, 지금은 1순위지만 200순위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200순위 바깥으로 밀려나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그 기자회견 신고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가 1절 크게들 불러주십시오. 자, 애국가들 크게 1절을 부르고 우리가 끝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